안녕하세요. 한투자입니다. 오늘은 오늘 나온 부동산 주택시장에 대한 뉴스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앞에 제목에 보면 판교 대장동에 대장이 나온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역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우리가 보다시피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 금액을 하고 거기에 건축비가 이제 분양가가 정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죠. 만약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평당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플러스 그다음에 건축비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2,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000만 원이면 84 곱하면은 84는 34평 곱해야죠. 그러면 한 7억 정도, 8억 정도. 이런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예요. 그렇지만 이게 신도시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고 서울의 일부 지역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다 보니까 일반적인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보면은 임대차 계약 중도시 중개수로 문제가 판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요즘 맨날 싸우고 있어요. 중간에 임차인들이 계약 해지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등등의 싸우는 문제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애매해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중간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지, 임대인이 부담할지. 법의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 돼 있는데, 서로 간에, 임대인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서로 간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의 불리한 약정은 임대차 보호법에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니 아마 법에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값은 폭등하고 빌라 월세값은 높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현재 가장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전세 임차인들은 주로 아파트로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월세를 받는 사람들은 또 아파트 같은 월세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빌라나 원룸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요즘 원룸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건축비가 너무 높아져서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말하기엔 이르다. 거꾸로 얘기하면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수원 지금 부동산 시장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저희가 올린 글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수원 같은 경우는 0.1% 정도 오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국 시장으로는 지금 반등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언론 보도에 반등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결국 반등할 거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기 신도시의 속도 분란. 지금 3기 신도시가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지난 신도시가 엊그저께 구역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작년 7월경에 의왕 신도시가 구역이 지정됐어요. 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됐겠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3기 신도시가 분양을 하는데 언제 분양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수용해야 되죠. 이쪽 지역은 일부 수용한 데도 있고, 그다음 수원역 근처로는 지금 지난 신도시는 아직도 수용하려면은 머나먼 얘기처럼 들리고, 의왕 신도시는 수용 계획을 일부 잡기는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담대 금리 갈아타는 사람. 저희 사무실에 주담대 금리 갈아타는 사람 문의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3.7%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중간에 잘못 받아서 5%대 넘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런 분들은 지금 주담대 금리가 3.7%, 5%대로 내려갔으니까 갈아타셔야 됩니다. 빨리 갈아타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 또 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는 꾸준히 내릴 것 같은데, 어쨌든 갈아타는 게 유리합니다. 사전 청약. 이게 나올 때부터 잘못된 정책이죠. 사전 청약이라는 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감정가도 안정해 있고, 토지 감정평가도 안정해져 있고, 건축비도 지금 변하는 거 있고 등등이 많은데 사전 청약을 해서 얼마큼 어느 정도 가격에 어떻게 분양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전 청약을 한다. 애매한 말.
이거는 분양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거 사다리, 뭐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빌라 안 짓고 있어서 저기 오만동이나 수원에 이제 빌라 건축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최근에 원룸 건축하는 것도 거의 못 봤고요. 아주대 근처는 전부 다 노후된 주택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월세 전세까지 오를 수밖에 없죠. 공동주택 입주 물량 20% 급감하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 4월부터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급감하니까 전세금이 오르겠죠. 나머지 빌라 등등의 월세금 당연히 오를 거고요. 그 내용들입니다. 다음 매매가는 내리고 전세는 오르고 전세가율이 10개월 만에 최고다. 매매가는 수원은 내리지 않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1% 정도 오르고 있는 분위기고요. 전세가는 한참 더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전세가율은 점점 오르고 있다. 당연합니다. 9억 이하 아파트, 수원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9억 이하 아파트만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은 거의 해당되는 아파트가 많지 않다. 수원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해당되고 또 매매 가격이 7, 8억, 8, 9억 하니까 대출액도 많아서 이자에 대한 어떤 민감한 반응이 수원 지역이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교통호재, GTX 등등을 해서 경기권, 그 다음에 인천권이 아파트값이 조금씩 오르고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내용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 지금 나온 분위기는 뭐냐면 아파트값이 오르는 분위기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언론 뉴스도 내리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의 참여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